안녕하세요. 시골 전부입니다. 이거 주말에도 그냥 계속 이러고 있는 저를 혹시 뭐 저를 오타쿠라 그러네? 오타쿠? 콕 박혀가지고 그냥 한 곳에만 집중해서 뭐 게임이든 뭐든 하는 사람을 오타쿠라고 그러잖아요. 제가 그런 사람으로 혹시 오해받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. 뭐 지금 하는 짓으로 보면 오타쿠가 맞습니다. 이 부정선거에 팍 꽂혀가지고. 근데 할 일이 많습니다. 점심 때 옥수수가 우짜라는 것 같길래 그냥 간단하게 먹자 그러고 옥수수 한 서너 송이 꺾어가지고 삶았더니 이게 우짜라 가지고 진짜로 딱딱하네요 그냥. 예? 옥수수 삶아놓은 사이에 또 잔디나 깎아야지 그래서 잔디 깎다 보니까 또 잔디는 또 얼마나 자랐나. 배터리가 보통 한 거의 한 번 깎을 정도는 되는데 한 반 깎다 보니까 배터리가 또 안 돼가지고 또 그것도 멈추고. 아, 바쁩니다 바빠. 근데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 제가 발을 들여 놓은 이상 적어도 수원정에 관한 하는 여기를 한 곳을 후벼 파서 에? 그 주유소 습격 사건 얘기했었죠. 습격 사건 한 놈만 팬되는 거. 여기 수원정에서 뭔가 답을 얻지 못하면 이제 이 게임은 에?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, 또 이거를 문제 제기를 제가 처음 한 이상 이제 이게 소송이 진행되거나 하게 되면은 뭐 이 관련 자료가 또 어쨌든 또 보충이 되고 해야 될 것 같고,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연루될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최대한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문제점을 다 끄집어내야겠다는 생각에서 뭐 요 앞 영상에서도 그 예? 속도가 예? 개표기 처리 속도가 340 분당 340매인데 뭐 369표가 막 처리된 거 이런 것까지도 고발하고 했잖아요. 이 영상에서는 그 앞서 이 전자개표기가 메인 서버랑 통신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었는데, 그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뭐 숫자로 더 특별하게 나오는 건 없는데, 그 제가 쭉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이 관련된 사람이 이게 요 안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 내용 해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그 제가 이 앞서 고발했던 내용은 뭐냐면, 자, 이 개표기에서 먼저 분류한 결과가 있으면 분류를 하고, 개표기가 분류하지 못하는 숫자, 요 숫자를 요 표를 심사집계부로 넘기면 이 사람 심사집계부에서 다시 이제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후보별로 분류를 하고 무효표 딱 구분이 되면 그 합산된 수치가 선거 결과로 발표가 돼야 되는데, 여기 보면 개표기 결과가 바로 그냥 예? 개표 결과로 발표가 되고 이걸로 당락이 결정 땡 끝난 거예요. 그래서 이 숫자를 끄집어 올 수 있는 거는 결국 분류기에 있던 이 숫자를, 이 숫자가 온라인상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숫자를 잘못 뭔가 집계하는 과정에서 됐을 것이다. 그래서 이 숫자를 잘못 입력한 것도 당연히 문제지만,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개표기상에 있는 이 숫자가 온라인상에서 읽을 수 있도록 돼 있고 그거를 누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 숫자를 잘못 걸었다, 뭐 그런 논리로 해서 이 온라인상으로 연결이 돼 있다 개표기가. 그런 걸로 첫 영상을 찍었었고요. 두 번째 영상은 이거였죠. 요 개표 상황표 오른쪽에 있는 QR코드, 이 QR코드를 읽어보면 여기에 뭐 쭉 선거명, 선거구, 읍면동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개표 상황표가 예를 들어서 원천동 이투표소에 개표 상황표라는 거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요까지로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. 파일명으로 쓰기 위해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. 근데 이게 투표용지 교부수였다는 거 아니에요. 수원정 관외 예로 들은 게 이거 아닙니까? 요 QR코드를 읽어보면 이 숫자가 나온다니까. 18100? 맨 마지막 숫자 번호가? 그게 뭐냐? 18100. 예? 투표용지 교부수.
뭐 당일 거를 대조해 보면 이 선거인 수는 아니고 투표용지 교부수라는 게 맞는 거죠. 그래서 결국 이 투표용지 교부수나 선거인 수를 여기 이제 컴퓨터로 출력이 됐다는 거는 이게 개표기 컨트롤하는 그 노트북 컴퓨터에서 출력하는 문서인 거거든요. 그 문서상에 이 숫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결국 이것도 메인 서버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된 것이다. 이 숫자가 자동으로 입력이 된 것이다. 이렇게 해서 온라인이랑 연결됐다는 걸 주장한 건데, 뭐 양보를 해서 이 친구들이 그러면 이 개표를 시작하기 전에, 예를 들어서 수원시정 관외 사전 투표함을 개함하기 전에 이 숫자를 미리 넣었다? 미리 코딩을 해서 넣었다? 그럴 수도 있죠. 네? 근데 코딩해서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. 이게 개표 상황표거든? 이거를 왜 미리 알아야 되는데? 네? 이거는요,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집 풀 때를 생각해 보면, 답지 먼저 보고 문제 풀다 보면 선생들한테 작살나잖아요. 이거랑 똑같다니까? 문제를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내 나름대로 문제를 푸른 다음에 그 문제의 답이 2번이 맞는지 아닌지 그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답지를 보는 거지. 그리고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 그 찾기 위해서 그 해설 내용을 보는 거지. 처음부터 해설 내용 보고 답 알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. 이게 그 꼴이에요. 딱 개표장에서의 그 상황이라는 게 개표 상황표로 기록이 된다 그러면, 자 우선 예? 이 개표기를 돌리고 사람이 재확인할 때까지는 이 숫자는 몰라도 돼요. 심사집계보고 하는 일이 뭔데, 그리고 기계에서 된 거랑 사람이 다시 분류한 거랑 합쳐서 이 숫자가 나왔네? 그러면 이 18,093이라는 숫자가 맞는가? 그거를 나중에 이 투표용지 교부수랑 대조해 보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정작 이 숫자가 필요한 데는 심사집계부에서 앉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결과가 투표용지 교부수랑 맞는가를 대조해서 맞으면 오케이. 뭐 도저히 답을 못 찾겠다 그러면 여기처럼 7표 모자라네? 뭐 이것도 문제지만 하여간 오케이 넘어가. 그러니까 이 18,093이라는 숫자를 수기로 적을 때 사실은 이 18,100이라는 답을 놓고 대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답은 미리 보여줘 놓고 한다?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게 18,100 투표용지 교부수라는 게 개표기가 돌아가기 전에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, 뭔가 조작 규모를 자기네가 목표로 한 그 조작 숫자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 숫자를 모르면 얼마나 조작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게 결국 이 숫자가 이 QR코드에 들어가 있다는 걸로도 온라인상에 연결이 돼 있을 수 있다. 그럼 온라인상에 연결이 돼 있다는 건 결국 국정원에서 검증한 것처럼 메인 서버가 해킹이 가능하고, 그 메인 서버에 얘가 투표지 분류기가 링크돼 있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해킹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. 그래서 해킹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부각을 온라인에 연결돼 있다는 거를 주장을 했었는데, 이게 보니까 그 관련된 키워드로 해가지고 선관위 자료도 찾아보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얘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반박을 해오고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. 이 선관위 자료도 있긴 한데, 이게 선관위 자료예요. 이게 이렇게 쭉 설명 제대로 알아보자 그래서 이게 2013년 12월에 된 건데, 이걸 근거로 해서 했나 성현 다현 마음 해가지고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선관위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해 놨어요. 이분이 선관위 직원인지 가족인지 전문적으로 글 써주는 블로거인지는 모르겠는데,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하구나. 전에 제가 이 앞서 문제를 제기할 때는 이거 입력한 사람이든 이 숫자를 잘못 끌어온 놈이든 여기
개표 상황표 확인자든 뭐 위원이든 다 고발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거를 재검표까지 끌고 가보자. 예? 이 숫자를 입력한 건 문제가 있으니까.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. 한번 내용을 쭉 보자고요. 그 이제 앞에 쭉 긴 얘기를 하고 요 개표 상황표가 전산상으로 입력이 돼서 개표 결과로 발표되는 그 과정까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. 자, 보세요. 그리고 개표 상황표 사본은 보고석 기자 참관인에게 배포되고 정보는 위원석에 전달된다. 그러면 이 개표 상황표를 몇 장인지 모르지. 보고석에 몇 명이 보고를 받는지, 기자도 또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고, 참관인은 최소한 열 몇 명 아니에요? 20 몇 명인가? 예? 그럼 이게 최소 30장 이상 카피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배포를 한다는 거야. 예?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위원장이 쭉 아까 도장 쭉 찍죠. 이렇게 도장을 쫙 찍어서 문제 없네 해가지고 위원장이 딱 도장을 찍으면 공표를 거쳐서 그러면 이제 이 개표 결과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 왜 이 얘기가 왜 들어가는지는 하여간 얘들도 투표지 분류기가 하여간 오프라인으로 돼 있다는 걸 무슨 강조하고 싶은가. 투표지 분류기가 아닌 중앙선관위 서버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에서 손으로 쳐서 전송하고 팩스로도 전송을 하고 팩스로 전송된 결과와 컴퓨터 집계된 결과를 다시 한번 대조합니다. 자, 이거는 요 안에서 그 개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. 전산상으로도 전산상으로 아까 이 숫자를 넣는 거예요. 이 숫자를 넣고 요 개표 상황표를 또 팩스로도 보낸다는 거야. 그러면 그 뒤에 이루어지는 상황은 전송하고 팩스로도 전송을 한다. 그러면 요거는 중앙선관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. 아, 저 사람이 전산상으로 어떤 숫자를 입력했고, 그래서 이거 같으면 뭐 1176을 입력했고 이수정 얼마 했고 뭐 무효해서 이 숫자를 입력했는데 이거를 이제 받아 본다는 거예요. 이걸 받아서 크로스 체크를 한다고 하는 게 이제 선관위에서 팩스를 받아서 입력이 된 거를 대조해 본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개표 참관인들이 수작업 개표 결과를 참관하고 참관인들과 기자들이 현장 개표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사본을 받아봤으니까 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투표지 분류기의 집계 결과나 선관위 서버 전송 결과가 요 두 가지가 실제 개표 결과하고 다르게 나오면 금방 드러나게 되지요. 금방 뽀록 난다는 거예요. 금방 뽀록 났습니까? 여기 수원장 같으면은 쫙 결과 나온 걸 보고 무효표가 13일인가 12일 이거 다음날 바로 뭐 조선일보에서도 쓰고 오만 기자들이 다 썼잖아요. 수원정의 무효표가 다른 가불병보다 뭐 2배 이상 많다. 그러면서 뉴스를 뭐 도배를 하고, 그 이유가 뭐냐? 김준혁 후보가 뭐 이대 뭐 성상납이니 뭐니 황희 뭐 애기니 뭐니 해서 오만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약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차마 찍지는 못하고 무효표를 던져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. 개뿔 다 봤다며 여기서. 아이씨, 옆에 강아지가 소리 지르니까 강아지가 놀래서, 강아지가 보기에도 참 황당할 거예요. 저 인간 맨날 컴퓨터 소리 뻑뻑 지르고 앉았다고. 아무튼 야, 이 다 받아봤다며요, 이 기자가. 그러면 기자가 받아보고 그런 기사를 썼다? 내가 봤을 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. 이 기자는 개표 상황표만 들여다본 거지, 개표 결과가 보세요. 쭉 이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요, 이 상황표하고 컴퓨터에 입력된 결과가 같은지 다른지를 대조하는 사람은 현장에 있지 않고 중앙선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. 팩스를 받아서 개표 상황표를 보고 그게 컴퓨터에 제대로 입력됐는가를 체크하는 사람은 요 한 사람밖에 없어. 위원장도 몰라요. 위원들도 모르고.
그래서 저는 저번에 이 앞에 영상에서 여기 관련됐던 사람들을 다 고발하자 일단. 예? 심사집계부 반장, 뭐 확인자, 이거 기록한 사람, 입력한 사람, 이 위원들 다 고발해서 최소한 재검표까지는 가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 보면 그 관련된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아. 참관인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. 다 보면 뭐야, 코끼리,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어떤 사람은 발만 보고 앉았고, 어떤 사람은 코만 만져고 앉았고, 그 최종적으로 발표돼야 될 게 코끼리라는 그림이라 그러면, 에? 코끼리 발만 만지다 온 사람, 코만 만지고 온 사람, 꼬리만 만지고 온 사람 보고, 에?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그게 코끼리 그림이 되냐고요. 이게 코끼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야. 그 수십 명이 관련되는 그 자료를 하면서 전산 결과하고 선거 상황표하고 제대로 맞는지 틀린지를 대조하는 거는 여기가 유일해요. 그러면 다시 보자고요. 이거를 보면, 자, 전산상으로는 이 숫자가 입력이 됐습니다. 친절하게도 투표지 분류기하고는 구분된, 통신이 되지 않는 선관위의 서버랑 링크된 모니터에서 단말기에서 이걸 넣었어요. 그럼 이거를 팩스로 받습니다.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이 크로스 체크를 하는 사람이, 그러면 이게 한 열 몇 장 오는 정도라 그러면은 살짝 헷갈릴 수 있다고 치는데,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전국 254개 선거구에서 오는 팩스가 뭐 수천 장이 올 거 아니에요? 이게 투표소마다 개표 결과 될 때마다 이 개표 상황표가 하나 나올 때마다 팩스로 보내는 거니까, 그게 제가 개표 상황표 이번에 입력한 게 19,300장인가 그래요. 그러면 중앙선관위에서 팩스를 팩스 몇 대로 받는지 모르겠는데 19,300장을 이걸 개표 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한다고? 전송했을라나? 물리적으로 불가능해. 19,000장을 어떻게 팩스로 보내려고 그러면 번호 눌러야지, 종이 찌어넣, 아유,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. 그래서 하여간 뭐 그렇다 치고 팩스가 여러 대 있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죠. 개표소마다 연결된 팩스가 따로 있다든지 하면 가능한데, 그러면 이거를 크로스 체크하는 사람은 이 개표 상황표 양식이 똑같잖아요, 전국이. 그러면 그걸 크로스 체크하고 앉았으면서 이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가 입력됐다는 걸 모르고 지나간다고? 제가 봐서는 이것도 뻥이에요. 다시 한번 대조한다는, 팩스 결과하고 팩스로 전송된 거하고 컴퓨터 집계된 결과를 대조한다는 것도, 이것도 말이 안 돼. 대조를 했으면 어떻게 이거를 모르고 지나가냐고. 여기 수원정뿐만이 아니고 숫자가 틀렸던데, 군산시 조촌동 같은데,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장에 있는 30 몇 명이 다 수십 명이 이걸 보고 앉았으면서도 몰랐다. 이거 여기 고쳤으면 여기도 고쳤어야 되는 거. 이거는 개표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당연히 지적해야 되잖아요. 이런 서류가 30 몇 장이 복사가 돼가지고 기자고 보고서기고 뭐 참관인이고 다 줬다 그러면 이걸 아무도 지적을 안 했대네. 그리고 고쳤으면 고쳐진 숫자가 입력돼야 되는데 안 됐어. 그럼 이걸 팩스로 이문서를 받고 이 개표 결과를 딱 대조해 보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네. 여기는 5164니까 이거 고쳤는지까지는 못 봤다 치고, 그럼 다음 보지 뭐. 양천구 목 1동 목 2동 여기는 고쳤어. 그럼 눈에 더 띄잖아요. 그럼 이걸 팩스로 받고 전산상에 입력된 개표 결과를 보니까 509가 들어가 있네. 509를 넣어야 되는데 508이 들어가 있네. 이걸 발견을 못했다고? 그러지. 다 전산 입력된 다음에 이거를 뒤에 고쳤다 그러면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, 대방동도 마찬가지. 이렇게 고쳤는데 고친 결과를 입력이 안 됐어. 둘 중에 하나죠. 크로스 체크하는 놈이 이거를 크로스 체크를 안 했거나, 아니면 크로스 체크해서 원래 왔던 서류대로 입력을 했는데 여기서 뒤에 고쳤거나, 둘 중에 한 놈은 하여간 무조건 작살 내야 되는 거야 이거. 그러니까 이거
19,000 몇 개나 되는 거를 중앙선관위에서 이걸 몇 명이 관리한, 팩스랑 이거 대주하는 사람이 담당자가 몇 명이 지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, 예? 19,000장이나 오는 거를 이거랑 일일이 대주하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거를 얘네는 했다고 얘기하는 거야. 예? 했다고. 그러면 지금 얘들이 이 앞에 이렇게 막 엄청 여러 명이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, 그러면 금방 드러난다며요. 예? 금방 드러나는데, 지금 제가 이 앞에 선 거는 모르겠어요. 대선 자료 지금 입력하고 있잖아요. 합산 틀린 거, 뭐 이렇게 저 숫자 고쳤는데 전산상에 반영 안 된 거 수두룩해요. 예? 그러면 이게 2002년부터 제가 보니까 전자개표기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뭐 투표지 분류기로 이름 바꾸고 뭐 이렇게 계속 해오는데,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하나도 걸러내지를 못했던 거예요. 제가 전에 어디 그 강연에서 들었던 얘기인데, 그 책임 얘기를 하면서 이게 관련자가 책임을 진다는 사람이, 그러니까 보고 라인이 줄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마 그때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, 보고 라인이 하나가 늘어날수록, 예를 들어서 실무자가 만들고, 예? 뭐 대리까지 실무자라고 보고, 대리가 만든 보고서를 과장이 사인하고, 부장이 사인하고, 뭐 공장장이 사인하고, 본부장이 사인하고, 대표이사까지 만약에 보고해야 될 사항이라 그러면 한 6, 7명이 관련이 되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 사인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 늘어날수록, 예? 책임,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책임은 2의 n승분의 1씩 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혼자서 모든 걸, 저처럼 이제 혼자 공장을 돌리는 사람 같으면 물건이 잘못됐건 뭐 계산서를 잘못했건 모든 게 다 내 책임, 100% 내 책임 아닙니까? 그죠? 근데 요게 2명이 되잖아요. 그러면 2의 2승분의 1이 된다는 거야.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. 그럼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 2의 2승분의니까 4분의 1이잖아요. 그 4분의 1, 또 다른 사람이 책임지는 것도 4분의 1.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의 책임량을 합치게 되면 2분의 1이 돼버리는 거야. 3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? 2의 3승분의 1이니까 8분의 3이 되지, 세 사람 걸 합치면. 그럼 여기는 보면은 이게 몇 수십 명이 지금 관련이 돼 있잖아요. 그러면 처음에 개표기 상황표 확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, 에이, 이거 내가 대충 사인해도 뒤에 사람들이 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어디 안 걸러지겠어? 그러고 사인할 수 있어. 또 뒤에 이거를 보는 이 기자들이나 참관이나 이런 사람들은, 에이, 앞에 담당자가 자기가 책임지고 사인까지 하는데 정확하게 했겠지 뭐, 그러고는 그냥 그거 들여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. 에? 그러니까 이게 2의 30승분의 1이라 그러면 이 한 사람한테 책임 물을 수 있는 게 얼마라는 거야 도대체. 거의 책임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선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게. 그러니까 이게 이 팩스로 전송됐다. 이거 팩스로 전송된 거 이거 한번 정보 공개 청구해가지고 받아볼까? 예? 팩스로 진짜로 전송이 됐는지. 요즘이야 뭐 가상번호 써가지고 다 이미지로 받으니까 그게 다 서버에 저장이 돼 있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다 자기네가, 예? 조작을 해놓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 험한, 보세요 이게 뭐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해? 이게 뭐냐, 제가 이 영상이 지금 찍다가 중간에 녹화가 안 돼서 다시 찍는 건데, 이 영상에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니까 하여간 다시 얘기할게요.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, 그 애들 그러잖아요. 네? 어릴 때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, 뭐 훔친 기억은 없나? 아무튼 누가 애가 훔쳐 먹거나 돈을 훔쳤어. 네? 그러면 너 엄마 돈 갖고 갔니? 이렇게 물으면, 이게 훔친 놈은 도둑이 재발절이다고, 아니 안 갖고 갔는데,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. 근데 아니 나 엄마가
그 서랍에 넣어놓은 거 나 가져간 적 없어. 누가 서랍에 있던 거 가져갔냐고 물었냐고. 예? 그거랑 비슷한 상황 아니에요? 굳이 이렇게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뭐 있냐고. 투표지 분류기가 아닌 중앙선관위 서버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에서 입력을 하고 팩스로 놓고 그걸 또 크로스 체크하니까 문제 없다? 그죠? 비슷하죠? 상황이? 너 엄마 돈 갖고 갔니? 물었는데 나 엄마 돈 5천 원 안 갖고 가서 이거랑 똑같은 거지 뭐야 이게.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애들이 자꾸 온라인에 이래 연결이 돼 있지 않다는 거를 하여간 뭐 제가 자료를 찾아보는 중에 투표지 분류기랑 관련된 모든 내용에 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는 거야. 예? 그래서 심지어는 저 4.15 총선 때 끝나고 난 다음에 예? 누구죠? 그 저기 IBM의 전문가라는 분이 이게 예? 그 랜카드라 그러나? 예? 무선 랜카드가 있다 없다 뭐 시비가 붙으니까 애들이 도라이버 갖고 분류기를 막 싹 해체를 했었잖아요. 해체해가지고 보니까 뭐 예? 여기 랜카드가 없다 뭐 생쇼를 하는데 이게 영상도 있어요. 내가 아까